소문으로 들었어 가겠습니다.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부산 갔다 오시느라고 많이 막혔나요? 너 진짜 토한 줄 알았습니다.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진짜 토한 줄 알았습니다. 그렇죠. 운전해서 참 네. 그 고향을 갔다 오는 게 굉장히 어렵죠. 기성. 네, 네. 기성 타이밍을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내려가는데 10시간? 내려가는데 7시간, 올라오는데 10시간. 10시간? 네.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, 그걸? 와, 그래가지고 비대면으로? 화요일 날 10시에 출발했는데 서울 오니까 깜깜해졌더라고요. 야. 저녁 8시가 됐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귀성길에 오르시면 느끼시지만 또 그 즐거운 가족끼리 뭐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고속도로에서는 또 포장만 되고 막 이랬잖아요. 휴게소에서. 네, 식사가 안 되더라고요. 안 되고. 그리고 휴게소마다 줄이 어. 차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. 그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다는 얘기죠. 그만큼 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게 이 내수라는 게 포인트잖아요. 내수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그죠? 잘 되겠죠? 돼야죠. 네. 자, 그럼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부산에서 무슨 소문이 나오던가요? 그 GS건설을 좀 건설.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일단은 GS건설이 이제 앞으로 할 사업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. 일단 GS건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건설사가 네네.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네네. 선분양 후시공 네. 그잖아요, 그죠? 분양하고 파이낸스라는 네네. 것을 일으켜서 그쵸. 그다음에 시행사가 올리고 중간에 또 대출해주고 뭐 이런 네. 단계들인데 어떨까요? 그래서 금리라는 부분이 네네.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. 과거에는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은 이제 몇 년 상간에는 네네. 조금 많이 건설사들이 바뀌긴 한 것 같던데 네. 그 내용은 포함되어 있나요? 금리 인상 얘기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.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을 구해야 된다. 집값이 올라간다. 결국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수요가 탄탄하다. 그렇죠.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분양 성적을 보게 되면 특히나 뭐 수원의 모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800대가 넘어가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대출이 안 돼도 금리가 올라가도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가 있다라든지 투자 수요가 있다라면 분명히 올라간다라는 거죠. 가격이니까. 네네. 네.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건설사들한테는 이익으로 또 직결되고. 그렇죠. 네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률적인 분석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든지 그리고 주식시장 이런 부분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수요 그러니까 실적인 어떤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정의적 분석으로 되지 않는 접근법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좋습니다. 금리, 그리고 그러니까 네. 이 얘기는 왜 드렸냐면 과거에 그런 네네. 단순한 잣대로 기업을 들여다보면은 자꾸 네. 어그러지니까 그렇죠. 뭐 금리 인상이 네네. 되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, 뭐 금리 인상 피해주 이렇게 네네. 이분법으로 딱 나누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달라졌다. 이 얘기를 이제 여쭤보려고 네네. 드린 거고 그 동의하신다는 얘기고. 네, 그렇죠. 그러면 다른 이면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던 걸 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GS건설은 포인트가 GS건 일단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재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여기 진출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진출했다가 아니라 실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 이제 GS건설도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네.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건설사들이 친환경 사업에 계속해서 진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난주 9월 15일 날 뉴스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자회사는 에네르바가 GS건설 지분을 100%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했습니다. 근데 이제부터 한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일단은 성과는 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 외에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소 생산, 아모니아 운송 EPC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. DLENC 요건 예전에 대림산업 네. 회사 같은 경우에도 탄소 포집 그리고 활용 설비라든지 수소 생산 및 저장 설비 이런 부분들 부생 수소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
코오롱만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만 유일하게 코오롱하고 효성인가요? 두 회사만 유일하게 지금 이산화탄소 발생되지 않는 수전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. 네.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 전지, 태양광, 풍력 발전소를 현재 구축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그 건설사들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, 뉴 트렌드가 친환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GS건설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에 뭐 수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네. 해봤고요. 근데 유행처럼 많이 이목이 너무 집중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네. 뭐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는 있겠죠. 근데 결국 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 돈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결국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트렌드가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로 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네. 발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되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그래서 9월 15일 날 그 연간 2만 톤 규모입니다. 2만 톤 규모의 그 공장을 착공식을 진행했고요. 그래서 재활용 전용 공장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서 포항에 폐배터리 일단 재활용. 네네, 폐배터리 재활용, 재사용이 아니라 네. 재활용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그 반도체 같은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와 포항이 이제 포항에다가 이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,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네.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이 좀 진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지 어떤 지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업고 유치를 좀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일자리와 연결이 되거든요. 일자리 확보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뭐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사업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서로 이해관계가 좀 맞물려서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2022년까지 1,000억 가량을 투자를 해서 연간 4,500톤 규모의 이 폐배터리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고요.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을 해서 2023년까지 단계적인 투자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2만 톤까지 이 캐파를 늘릴 예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코나의 리콜 네네. 이슈가 그 대량으로 이제 리콜이라는 거는 걷어들인 다음에 다시 점검해서 네네. 내보낼 거냐 말 그렇죠. 거죠. 근데 그거를 전량 다 폐기하면은 네네. 엄청난 산업 폐기물이 되잖아요. 네. 그 중에는 분명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전체 규모가 8만 개 정도 되는데 네. 대부분을 이제 다 매각을 완료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현대차 리콜 그 코나 리콜 배터리 물량 같은 경우에 26,699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네르마에서 확보를 했습니다. 네네. 확보를 했고 한 3만 대가 유럽에서 일단 진행된 3만 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 예전에 폐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얘기할 때 제가 한 5월달 한 그때쯤에 아마 비상장 사업으로서 얘기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성일 하이텍이 물량을 좀 가져갔고 그래서 이 리콜 물량들을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매각을 잘 했고요. 그리고 그 물량을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잘 받아갔다 이렇게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도 공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이게 뭐 블랙 마켓까지는 아닌데 사실 그 먹을 거리는 재활용하면 안 되죠. 반찬은 그죠? 안 되죠. 안 되죠. 절대 안 되는데 네네. 일부는 쓰긴 쓰죠. 이제 뭐 네. 채소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댄다면 이렇게 네. 하지만 그 이런 재활용의 시장, 산업재와 소재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네. 시장이 거의 있죠.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럼요. 네. 중국에 이제 예전에 뭐 ITO 필름 같은 것들, 투명 전극 물질 네네. 있잖아요. 그 필름이 이제 이렇게 몇 해배 막 하고 단위로 뭐 천 끊어 가듯이 이렇게 쭉쭉 하는데 이게 약간 불량이 나면 우리나라는 보통은 재활용을 잘 안 하는데 중국은 그냥 조금 불량 나도 웨이퍼 같은 것도 있잖아. 반도체 네. 그런 것도 막 조금 불량 난 거 사용하는 그런 네네. 시장들이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도 보면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큰 마켓일 수 있겠다. 아마 이게 출발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. 좀 들더라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. 그동안은 어떤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렇죠. 뭐 쓰레기 정도야 뭐 재활용, 재사용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게 어떤 그 뭐가 될까요? 전략적인 어떤 그
약간 청정 IT 시설을 기기? 잘 갖추고 예, 예, 예. 오폐수라든지 예. 그러니까 이게 혐오 시설이 되거나 네네. 보통 뭐 공장 그러면은 막 굴뚝에 연기 나는 것부터 생각하기 그렇죠. 때문에 그 이제 오염물질 그렇죠. 생각하시고. 네.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청정하게 활용한다면 뭐 클린한 산업이 되고 고용 그렇죠. 창출도 되고 지리적으로도 입지가 그쪽에 이제 유리하잖아요. 뭐 네네. 울산에 현기차들 네네. 공장들이 있고 그러면 전기차로 지금 많이 전향들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.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네네. 아니면 리콜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네. 어떻게든지 살려야 될 거고 네. 그래서 연결은 되네. 그래서 네. 클러스터. 네. 그래서 이 2차전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다음에 해외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재활용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 자원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양극재 또 원료가 되는 전구체라는 게 있는데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 거의 95%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면 이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니켈, 코발트, 망간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고 이거를 잘 믹싱을 한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소위 말하는 NCA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이게 니켈, 코발트, 알루미늄, 니켈, 코발트, 망간인데 이 세 가지를 잘 믹싱을 한 게 전구체거든요. 근데 이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니켈, 코발트, 망간 이런 것들도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믹싱한 이 양극재 원료가 된 전구체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95%가량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재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혹시 모를 이 뭐 식량 안보라든지 뭐 자원 안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쟁화가 됐을 때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재활용 사업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 여건을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친환경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맥락이 없다기보다는 실제 어떤 현대차의 리콜 배터리를 수주를 받는다든지 이런 진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기대감에서 숫자, 즉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기업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, 에코프로의 또 비상장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가 네. 현재 LG 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또 재활용 사업을 포항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E&D라는 회사도 마찬가지 전고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앞으로 2차 전지 전방 업체들이 이 배터리 생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생산 라인일까요?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좋은 일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이제 이 GS건설이 새롭게 진행할 사업들인데 신성장 동력. 네,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이제 뭐 정비 사업까지 얘기하기는 좀 많이 많이 없어서 지났네. 우리 앞에 뭐 얘기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죠. 제가 앞에 좀 길게 했군요. 쓸데없이. 그건 아니고 모르겠어요. 뭔 얘기다 이렇게 지나가지 모르겠네요. 그러게요. 항상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따로 뭐 원고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.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막상 들어오면은 이야기할 거리 굉장히 많은 네. 것 같아요. 네, 그죠? 그래서 네, 소문. 하여튼 GS건설은 그래서 네. 지금 뭐 주가는 46,000원대인데 네네. 위로 이제 업사이드 네.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까? 네,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GS건설의 차트를 잠시만 딱 보시면은 네. 이게 GS건설이 지금 주가가 48,000원 돌파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지금 올 초까지 보시면 이 부분이 쭉 상승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9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보시면은 요것도 어떤 주택 분양 진짜 완판 행진 요것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살짝 조정을 받았었다가 또 5월 달까지 4월 달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재개발 이슈 이런 네.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게 결국 기대감에 상승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을 어쨌든 돌파하기 위해서는 숫자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집어온다라면은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48,000에 대한 돌파가 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. 좋습니다. 거기에 뭐 가덕도 신공항 또 얘기 나오는데 이 신공항을 누가 할지 뭐 하여튼 정치 네네. 이슈도 뭐 어떻게 매칭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. 혹시 소문이 들리면은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소문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드금융이 예전이 있었고, 네.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금 팀장이 고생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